내가 조경 일을 하면서 항상 궁금했고, 그래서 공부하고 물어보가며 알아내고 보니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 너무나 답답했고, 그리고 그게 수많은 대나웃의 이유가 되고 결국 수많은 이직의 이유가 되었던, 또 내가 유튜브를 시작했던 이유 중 하나, 바로 기본이라 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 정말로 이 일을 한다면 무조건 이건 알아야 하는데 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남들이 모르고 있다는 것이 너무 답답했다. 그래서 난 내가 아는 그 기본을 모르는 사람을 무시하고 멀리하기도 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조금 멀리 떨어져서 바라보니 내가 알고 있는 기본이 남들에게는 기본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했었다. 회사마다, 사람마다, 분야마다 본인들이 생각하는 기본은 다른 것이었다. 그래서 한동안 푼시의 조경 이야기 영상을 진행하지 못했다. 나만의 기본을 굳이 남들에게 강요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기에. 하지만 곧 이는 다른 생각으로 정리되었다. 어차피 내가 영상을 올린다 해도 보는 사람은 매우 드물고, 또 보는 사람 중에 내용을 기억하고 자기 것으로 만드는 사람은 극히 일부이다. 그 극히 일부인 사람은 내가 말하는 기본을 본인의 기본으로 참고하려는 선택을 한 사람일 것이다. 내 영상이 강요가 아닌 선택의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난 영상을 이어나가기로 마음을 다잡는다. 푼시의 조경 이야기. 안녕하세요, 푼시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 일을 하는 사람이 알았으면 하는 기본, 아니 그보다는 내가 신입 때 이걸 알려주는 사람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라고 생각했던 것들, 그리고 제가 지금 신입들에게 꼭 알려주고 싶은 내용을 정리해서 소개해보는 시리즈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푼시의 OJT라는 시리즈로 총 3편 정도 기획하고 있고, 첫 번째로는 우리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소개하고, 두 번째로는 인허가란 무엇인지 좀 파헤쳐 보도록 하겠고, 세 번째로 기본계획 프로세스를 훑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사와 같은 민간 일을 하는 회사보다는 지자체와 같이 관일을 주로 하는 회사에 다니고 있다면 정말 기본이 되는 내용이고, 그렇게 어렵지도 않으니 잘 보시고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제가 다녔던 회사들에서도 한두 번 강의를 한 적도 있는 내용들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우리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이것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자체에서 나오는 일은 용역이란 이름으로 일이 나오게 되고, 크게 기본계획, 기본 및 실시설계, 실시설계, 이렇게 세 종류로 구분이 됩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항목이 있는데요. 기본 및 실시설계의 기본은 기본계획이 아니고 기본 설계를 의미합니다. 즉,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라는 의미가 아니고 기본 설계 및 실시설계라는 말입니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본계획 및 기본 설계, 그리고 실시설계에 대한 법적 의미는 예전 계획과 설계의 차이라는 영상에서 다룬 적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세 가지 유형 말고 좀 다르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이런 식으로 나와서 한 용역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해결하는 용역도 있고, 여기에 기본 설계만 따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점을 알고 들어주시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대략 이해하고 지금부터 이 세 가지 종류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계획은 이럴 때 발주가 됩니다. 사업을 할 땅과 예산이 있는 경우, 또는 땅이나 예산만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 발주가 됩니다. 이럴 때에는 사업의 아이템을 발굴하는 것이 목적이 됩니다. 땅이 있는데 여기를 어떻게 활용할까? 돈이 있는데 이걸 어디에 써야 할까? 이 땅에 쓸 돈이 있는데 어떻게 써야 될까? 그래서 도출해낸 사업 아이템으로 이 땅에 공원을 만들자, 이 돈으로 관광지를 조성하자, 이 땅에 얼마짜리 정원을 만들자. 이해가 되시죠? 추가적으로 사업이 이미 확정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사업 내 프로그램을 결정하고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본계획을 발주하고 수립하게 됩니다. 여기서 프로그램이란 도입시설과 활동을 말합니다. 이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다음에 기본구상 시리즈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할게요. 어쨌든 이렇게 사업이 확정되더라도 이 사업에서 어떤 시설을 넣을지, 어떤 활동을 계획할지도 이런 기본계획을 통해 수립하기도 합니다. 이를테면 이 공원에는 광장과 수경시설을 도입하자, 이 관광지에는 농촌 체험활동을 운영하자, 이 정원은 어떠한 식물을 심고 어떠한 인허가를 통해 사업을 실현해보자,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용역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다음 기본 및 실시설계, 즉 기본 설계 및 실시설계입니다. 이러한 용역은 주로 땅과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사업도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 발주를 합니다. 보통 규모가 작거나 하는 이유로 기본계획을 수립을 안 한 경우가 많고, 이런 용역에 있어서는 프로그램의 아이디어를 결정하는 것이 용역의 주요 목표가 되겠습니다. 땅과 돈이 있고 사업도 확정되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실제로 디테일하게 무엇을 할지, 어떤 아이디어로 프로그램을 구축할지가 기본 설계의 주 목적이 되겠으며, 그 아이디어를 통해 실시 설계까지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 공원의 놀이시설은 전국 어디에도 없는 어드벤처 시설로 도입하겠다.
이 관광지 주변을 산책할 수 있는 동선은 데크로드로 설치하여 무장애 산책로를 조성하겠다. 이 정원은 하천에 속하니 하천 조명을 득하고 정원 등록을 해야겠다. 이러한 것들을 정하고 진행하는 영역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럼 실시설계는 무엇일까요? 땅, 예산, 사업이 다 정해져 있고 아이디어까지 정해져 있는 경우일 거예요. 이러한 영역에서 우리는 실질적인 디자인을 결정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계획안 또는 설계안을 그려서 결정을 해야겠죠. 프로그램의 아이디어를 디자인하는 과정, 그것이 실시설계라고 할 수 있겠고, 그리고 바로 공사로 이어지기에 실현 가능성에 대한 검토도 중요한 검토 대상이 될 겁니다. 이 어드벤처 시설은 어느 회사 제품이 좋으며 가격은 어떠한가? 이 데크로드의 목재는 무엇을 써야 하는가? 이 정원에 도입되는 식재는 어디서 수급하며 어떠한 배치로 식재를 해야 하나? 이러한 사항들이 디자인과는 별개로 주로 실시 설계 단계에서 검토하게 됩니다. 조금 정리가 되실까요?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하죠. 먼저 기본 계획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은 사업 추진을 위한 당위성 확보입니다. 실제로 기본 계획을 통해 땅을 매입한다거나 예산을 확보하기도 하고 사업을 확정하기도 하죠. 이러한 기본 계획은 다음과 같은 프로세스로 진행이 됩니다. 현황 분석, 기본 구상, 부분별 계획, 이렇게 세 가지로 진행이 됩니다. 현황 분석에서는 환경 분석, 이용자 분석, 법규 검토, 관련 계획 등을 검토 및 분석하고 종합 분석을 통해 문제점과 전제력을 도출하죠. 그리고 기본 구상에서는 개발 방향을 설정하고 규모를 산정하고 구상안을 작성하고 대안 평가를 통해 기본 구상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부분별 계획에서는 토지 이용과 교통동선, 기반시설과 조경녹지, 운영관리 및 예산 확보 방안을 수립하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을 수립하고 관련 부서 및 주민들과 협의를 통해 수정 보완하며 기본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쭉 정리해서 보고서로 작성하고 납품하면 됩니다. 참고로 기본 계획을 영어로 하면 마스터 플랜입니다. 이것도 다른 뜻으로 쓰는 사람들이 많은데 마스터 플랜이란 말을 조경 분야에서 쓴다면 바로 오늘 제가 소개한 이 기본 계획을 부를 때 마스터 플랜이라고 불러야 맞는 표현이 될 겁니다. 다음 기본 및 실시 설계를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은 바로 아이디어를 통한 당위성 확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를 위한 설계도 주요 목표가 되겠죠. 프로그램의 아이디어, 즉 도입시설과 활동의 아이디어를 통해서 사업의 당위성을 확보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가 됩니다. 이를 위해선 약식 기본 계획이 필요합니다. 앞에 기본 계획의 과정을 약식으로 수행하면 되겠고, 주요하게 검토해야 될 사항은 아이디어 위주의 대안을 집중적으로 검토해야 되며, 사례 검토, 각종 비교 검토 후 대상지에 설계안을 그려보며 업무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시 설계의 설계 도서를 꾸리면 되죠. 이 기본 및 실시 설계는 기본 설계 및 실시 설계에 대한 보고서 및 설계 도서가 주요 성과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시 설계를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은 바로 실현 가능한 설계입니다. 이를 위한 주요 과정으로는 설계안을 그리고 협의를 통한 확정을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설계를 표현하는 도서를 작성하는 과정이 필요하죠. 이때 설계 도서는 크게 도면, 예산서, 시방서로 나뉘게 되고, 이 실시 설계를 수행할 때는 관계부처 또는 기관, 그리고 주민들과의 협의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협의에는 다양한 심의가 있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이러한 과정을 거치고 설계 도서를 꾸려서 납품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하는 일의 종류를 알아봤어요. 제 경험상 지자체에서 나오는 일의 대부분은 이렇게 기본 계획 또는 기본 및 실시 설계, 아니면 실시 설계, 이렇게 세 개의 종류로 나오게 되고, 가끔 땅이나 예산조차 확보 및 결정이 안 되고 나오는 기본 구상이나 타당성 조사와 같은 영역도 있고, 아까 말했듯이 기본 계획과 실시 설계가 같이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잘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각 용역에 대한 대가의 차이도 있습니다. 기본 계획은 대상지의 면적과 난이도, 참여 인수 이런 것들로 대가를 산정하고, 실시 설계는 공사비로 대가를 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본 설계는 실시 설계의 요율을 태우는 식으로 산정하게 돼요. 이러한 대가 산정 방법도 다음 기회에 자세히 다루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일의 유형에 대해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크게 법정 계획과 비법정 계획으로 나뉘게 됩니다. 법정 계획으로는 공원 조성 계획, 건축의 대지의 조경, 경관 계획,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변경 및 실시 계획 인가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법정계획의 특징은 법정계획의 대상이라면 그 시행권자, 즉 지자체 등이 무조건 수행해야만 하는 일이라는 점입니다. 그렇기에 법에 명시된 절차 및 내용으로 수행해야 되고, 이를 어기면 안 된다는 점이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비법정 계획으로는 민간사업, 이를테면 개인 정원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법으로 정해지지 않은 조경 사업들이 되겠지요. 그리고 도시의 가로나 기존 조경 공간 등에 대한 각종 정비 사업들도 비법정 계획에 속하겠네요. 이러한 비법정 계획은 무조건 할 필요가 없고 주로 예산을 쓰기 위한 목적이 큰 사업일 거예요. 이러한 사업을 하는데 법정 계획이 필요하다면 법정 계획대로 진행하면 되겠고, 아니라면 개별 인허가를 통해 진행하거나 그냥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공원 정비 사업으로 설계 용역이 나왔는데 공원이 바뀌면서 공원 조성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면 이거는 비법정 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이었지만 법정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때 우리 용역사는 이 용역의 법정 계획, 즉 조성 계획에 대한 대가가 태워져 있는지 안 태워져 있는지 검토를 해보고 안 태워져 있다면 추가 용역비를 산정하거나 아니면 별도 발주를 통해서 법정 계획을 수립하도록 해야겠죠. 조금 이해가 되실까요? 추가적으로 둘의 차이를 좀 보자면 법정 계획이 비법정 계획보다 보통 대가가 높고 용역 수행 기간이 길다는 특징이 있어요. 또한 법정 계획은 비법정 계획보다 법으로 정해져 있는 기준이나 절차를 따르는 게 주요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시 생각하는 디자인의 중요도가 떨어지기도 해요. 정해진 기준이나 절차를 따르는데 많은 시간을 들이게 되니까요. 반면 비법정 계획은 법으로 행해지는 사안이 아니기에 더욱 심도 있게 디자인이나 식재 등이 중요해집니다. 기준이 없으니까요. 디자인으로 당위성을 마련해야 하기에 디자인과 같은 사안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어떻게 우리가 하는 일의 유형도 정리가 되셨을까요? 우리 일을 이 방식이 아닌 다른 유형으로도 구분할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이렇게 법정 계획과 법정 계획이 아닌 조경 사업이 있다는 걸 먼저 이해하고 접근한다면 조금 더 우리 일이 쉽게 다가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의 종류와 유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회사에서 하고 있는 용역은 무슨 종류며 무슨 유형인지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본인이 하는 업무가 어떤 종류고 어떤 유형인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일의 종류와 유형에 대해 알기 위해선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예전에도 다뤘던 과업지시서를 살펴보는 겁니다. 저번 영상에서 과업지시서는 용역의 시작과 끝을 나타낸다고 말씀드렸죠. 이 과업지시서에는 용역에서 해야 할 일과 성과품에 대한 내용들이 나온다고 했었어요. 그리고 물론 오늘 설명한 일의 종류와 유형에 대해서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먼저 과업지시서를 다운받아 볼까요? 인터넷 나라장터에서 이렇게 용역명을 치시고 입찰 공고 검색 결과를 클릭해서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용역 정보들이 뜨는데 맨 아래쪽에 입찰 진행형을 위해 첨부 파일에 과업지시서를 다운받으면 됩니다. 이렇게 다운받아서 보면 한글 파일로 되어 있는데 열어보시면 제일 처음 나오는 표지에 바로 일의 종류가 써 있습니다. 이렇게 보통 용역명에 써 있어요. 아주 가끔 용역명에 일의 종류를 명시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과업지시서 뒤에 세부 내용이나 성과품 내용 아니면 용역 내역서를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일의 유형을 파악하기 위해서 과업지시서의 세부 내용을 좀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보통 과업의 목적이나 과업의 수행 기준에서 법정 계획이 아니라면 법에 대한 내용이 안 써 있고 법정 계획이라면 이렇게 관련 법규 내용이 써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일의 종류와 유형 그리고 그것을 확인하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알면 좋은 것은 일이 어떤 방식으로 발주가 나오는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지자체나 공공기관에서는 일반 입찰을 내보내게 되고 이때 필요한 조건은 그 일을 수행하기 위한 업종이 일단 맞는 회사이고 그리고 가격에 대한 입찰을 진행하게 됩니다. 업종과 가격 그리고 가끔 추가적으로 실적을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공사비가 200억이 넘어가면 PQ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때는 사업수행 능력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회사와 인력의 실제 능력 설계 경험, 설계 능력, 경영 상태, 신인도 등을 검토하게 됩니다. 이 PQ는 주로 메이저 엔지니어링에서 접하게 되는데 제가 다녔던 회사에서는 조경부서에서 담당하는 직원이 별도로 있어서 매번 챙겼던 기억이 있습니다. 막내인 저는 주로 이 사업 수행 능력 평가서를 제출하는 역할을 맡았었죠. 크게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을 일반 입찰이라 할 수 있겠고 우리 조경 관련 용역에서는 기본 계획이나 설계의 디자인안이 굉장히 중요한 프로젝트들이 있어요. 단순한 가격 입찰이나 PQ 입찰 같은 제도로는 평가하기 애매한 프로젝트들 진짜 이 프로젝트의 특성에 맞고 잘할 수 있는 회사나 사람을 구하고자 할 때 바로 제안 입찰을 하게 됩니다. 조금 쉽게 말하자면 그림, 즉 마스터 플랜으로 경쟁하여 업체를 선정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제안 입찰은 제안서, 현상, 턴키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로 지자체에서는 제안 요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LH나 건설사는 현상이나 턴키를 주로 많이 진행하고요. 제안 요청서를 통한 제안 입찰은 제안서의 내용으로 평가하되 이러한 정성적 내용으로만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일반 입찰에 회사와 인력의 상태와 같은 정량적 내용도 점수에 반영하고 마지막에 가격에 대한 입찰도 진행하여 최종 낙찰을 진행하게 됩니다. 물론 제안서의 내용이 가장 중요하죠. 보통 7-80% 정도 차지합니다. 정성적 내용이. 자, 이렇게 우리나라 관에서 나오는 조경 일에 대한 입찰 방식을 살짝 다뤄봤어요. 저는 입찰 전문가가 아니라서 전부 이해하고 있거나 경험이 많은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주변에서 주워들은 내용으로 비평을 한마디씩만 해보자면 일반 입찰의 경우에는 수많은 페이퍼 컴퍼니들의 가격 쏘기에 장이 되었고 PQ의 경우에는 메이저 엔지니어링만의 잔치입니다. 서류도 진실되지 않아요. 그리고 제안 입찰의 경우는 대부분 짜고 치는 고스톱입니다.
자세하게 이 영상에서 설명할 수 없지만 어쨌든 생각보다 우리 일의 입찰은 불공정하기도 해요. 특히나 자연과 인문적인 요소를 모두 다루며 디자인적으로 풀어나가야 하는 우리 조경의 용역은 지금의 입찰 방식에서는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이 일을 하기 힘든 구조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무조건 부정하게 일을 따고 수행하고 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아무튼 이러한 문제나 현상에 대해서는 다른 영상에서 또 얘기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100% 완벽하지 않지만 그나마 현재 우리 조경가들에게 공정한 건 일정 금액 이상의 큰 조경일들은 현상으로 현상 설계로 돌려서 공개 평가를 진행하여 일을 수주하게 된다면 그나마 지금 있는 불공정 요소들이 사라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건축처럼요. 물론 이런 방식도 짜고 치는 고스톱이 될 수 있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투명하게 진행을 해야 더 공정해질 수 있고 더 이상적인 방법이 나올 수 있고 무엇보다 분야의 발전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푼시의 OJT 첫 시간으로 우리가 하는 일의 종류와 유형에 대해 소개하고 일을 파악하는 방법과 입찰 방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드렸어요. 많은 조경인들이 당장 닥친 일들만 수행하느라 바빠서 일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일을 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물론 오늘 제가 소개한 내용들을 몰라도 어찌어찌 일이 마무리되겠지만 제가 경험한 바로는 오늘 내용을 아는 조경가가 모르는 조경가보다 더 인정을 받고 일을 수월하게 처리했던 걸 많이 봤습니다. 그렇게 전 제 밑에 신입사원이 있다면 이런 내용을 꼭 먼저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소개한 내용들을 완벽히는 아니다로 어느 정도 이해하고 수행할 수 있어야 조경 전문가가 될 수 있다고 마지막 조언을 해주고 싶네요. 이상 푼시였습니다. 다음 OJT인 인허가 파헤치기에서 뵙겠습니다. 안녕.